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첫 번째 조항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엔 비상계엄 선포 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국회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다. 명백한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계엄이 선포돼도 국회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어요. 유일한 감시 장치이기 때문에 계엄하에서. 또한 계엄을 선포할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정문에선 경찰이 국회의원들을 막아섰습니다. 이후 밤 11시가 조금 넘어 통제가 풀렸다가 다시 11시 37분부터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이 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생깁니다. 현행헌법은 국회의 이 해제 요구권을 통해서 이 오남용을 통제하겠다. 포고령은 헌법 미치고 계엄법보다도 미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그걸 건드린다? 이건 체계상으로도 안 맞고 내용상으로도 헌법의 취지 안 맞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다. 계엄군은 중무장한 채 유리창을 깨고 표결을 앞둔 국회 본회의장 근처까지 진입했습니다. 안 돼! 어딜 들어! 들어오지 마! 실탄을 담을 때 쓰는 빨간색 띠가 둘러진 철제통도 포착됐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체포 대상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 그리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대통령실은 출입 기자단에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불과 2분 만에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체포 대상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명단도 난 솔직히 정확히 기억도 안 나요 지금. 근데 이제 기억의 편린들이 이제 맞춰지는 거니까. 형법 87조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헌 문란이란 강압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란죄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도 예외 없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우두머리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내려지고 이수에 그쳐도 처벌받습니다. 국회는 헌법이 설치하는 국가기관이죠. 그리고 거기에 군인들을 난입시켜가지고 기능 행사를 방해했잖아요. 근데 내란에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미수죠. 그러니까 내란 미수의 그 형법상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부 병력은 소총에 탄창도 끼우지 않은 채 작전에 임했고 창가에 놓인 화분을 옆으로 치운 뒤에 창문을 열고 진입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국회 본청 내에선 유리문을 부수지 않고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작전에서 이상함을 느낀 현장 지휘관은 탄환도 지급하지 않고 민간인과의 충돌도 피하라고 지시했다고 언론에 털어놨습니다. 이게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한 아마 그 내적 갈등이나 심리적 그 혼란이 틀림없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 명령이기 때문에 움직이긴 하지만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적극적인 의지나 그리고 결연한 투지를 투영할 수 없었던 거죠. 계엄 선포 직후 소집된 회의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법무부 고위 간부도 있습니다. 이게 국헌 문란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데까지 수년이 걸렸듯이 이거는 뭐 얼마가 걸리든 간에 이거는 저 내란죄로서 각 가담 정도에 맞는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그러나 계엄을 심의한 국무위원들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12월 3일 밤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11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누구도 윤 대통령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사전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반대하셨는지, 혹시 이 자리에서 어떤 의견 내보내셨는지. 우려는 표시했지만 대통령에게 결정 권한이 있는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찬성 반대가 있진 않았고요.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 자체는 두어 번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외교 관계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라는 표현에 대해선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내란죄라는 표현은 지금 저는 내란죄라 생각합니다. 왜 저를 제지하십니까?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회에게 헌법이 부여한 사명, 이 바로 그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위헌 위법적인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통해서 막으려고 노력은 했어야죠. 간접적으로 도움을 줘도 방조범입니다. 계엄 해제 표결엔 여당 의원들은 18명만 참여했습니다. 원내 사령탑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당사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문자는 저기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했다가 그다음 다시 장소로 오라고 했다가 몇 번 저 분산이 좀 있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계엄을 미리 얘기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불참하게 된 건 제 판단은 잘못했습니다. 그 판단이 맞다고 보시나요? 그건 또 나중에 지금은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검찰과 경찰은 경쟁적으로 계엄과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은 체포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